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20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덕분에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양강모 비상에서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들 덕분에 반갑게도 어제 1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구독자가 1.2만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1만 1,999명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1만 2천 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방송임에도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덕분에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꾸준하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드리고 또 제가 일정하게 주 6일의 루틴을 또 지키면서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해서 성공을 하고 부동산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보다 더 중요한 행복이라는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아침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덕분에 이렇게 주 6일 방송을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조선비지의 이미호 기자님 기사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아파트 거래량 61% 증가한 고양시 덕양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행신동과 화정동 저가 매물 중심 거래가 상당히 활발했고요. 노후계획 도시법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일정 부분이 맞는 것 같고 GTX 호재로 보긴 아직 이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GTX 호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 제가 최근에 또 알게 됐던 사실 중에 하나가 20, 30대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70대도 지금 이제 소형주택으로 해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자식들 때문에 전세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화정과 행신 그리고 원흥 그리고 향동 지구에 6억대, 7억대 이전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 또 하시는 분들을 또 뵙고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일단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어찌됐든 간 내 집 마련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내 집 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걸 갖다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는 시기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또 집값이 가장 쌀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자금적인 여력과 그리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집값이 떨어지는 그 시기를 갖다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사지 않을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집값이 비싼데 왜 사느냐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더더욱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저의 그런 인사이트, 저의 경험을 갖다가 어느 정도 믿으시고 지금이라도 고양시 덕양구 쪽이라든지 아니면 내 직장과 근접한 지역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을 갖다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셔도 무방하다. 서울 수도권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덕양구 행신동의 A 공인중개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형으로 매매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다 보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한 채를 갖다 마련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집을 사게 되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내 집을 갖다 사도 떨어지든지 오르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내 집 한 채를 사게 될 경우에 다음에 한 5년, 10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내가 어떤 입지를 갖다가 갈고 싶은데 내가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입지보다 조금 안 좋은 입지로 가는 것보다 그 입지에서 아파트 평형을 갖다가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연식을 갖다가 조금 그렇게 한다든지라고 해서 아무래도 저는 입지가 좋은 대로 첫 집을 갖다 마련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일자리, 교통, 그 다음에 역세권, 일자리, 교통, 역세권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일자리가 앞으로 들어올 지역, 교통이 확충되는 지역, 그 다음에 이왕이면 역세권, 초역세권 100m 이내, 조금 안 된다라고 하면 500m 이내, 500m가 좀 넘어가더라도 뭐 버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만마을 6단지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한 것 같고요. 일단 소만마을 6단지의 모습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조선비즈 신문기사는 제가 또 조금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제가 또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덕양구를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덕양구 같은 경우에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그리고 창릉까지 해서 6개 신도시 포함해서 6개 택지지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덕양구는 일단 준신축 10년 이내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화정과 행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재건축도 선도지구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또 그런 재건축을 갖다 바라보는 이슈라든지, 또 최근에 공사비 인상이라든지 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그런 메리트가 생각보다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올 가을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재건축을 갖다 기다리는 시간보다 차라리 내가 창릉 3기 신도시에 입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새 집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청약 제도가 개편이 3월 달에 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이제는 예전같이 로또 아파트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이왕이면 지금 덕양구에 30평대 6억대 7억대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경희 연구원님께서는 덕양구는 실제로 작년 말 대비 1월 들어 행신동과 화정동 거래가 크게 늘었고, 다만 분양가 상승이라든지 불투명한 사업성 등으로 전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금이 묶이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여기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GTX 호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GTX 호재는 지금 사람들이 완전 교통이 아니라 서울에서 운전 구간, 그 다음에 수서 동탄 구간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GTX B, C, D보다는 일단 개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GTX A는 개통을 하게 되면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지금의 GTX A의 호재는 생각보다 고양시 덕양구는 적게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서라든지 동탄 그리고 용인 그 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GTX A 호재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공 역세권이라든지 창릉역이 아직까지 지금 개통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창릉 3기 신도시 아직 착공 일정이 지금 하반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 착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릉 3기 신도시의 일반 분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이제 GTX A 호재 같은 경우도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 이제 생각을 갖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작년에만 해도 이제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 올해 2024년도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었고, 또 미국의 금리 인하의 그런 시기가 늦어도 뭐 7월에는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 그리고 또 은행권에서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면 일단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더 나은 거는 지금 또 봄이 오고 있으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매수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보시는 거는 샘터마을 2단지인데 공교롭게 샘터마을 2단지하고 소만마을 6단지, 성원 6단지가 가장 최근에 1월달에 실거래가 많이 됐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고 또 존경하는 삼성 호수 사장님의 블로그 글을 갖다가 좀 토대로 덕양구 아파트 거래량 회전율과 삼성 아파트 가격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호수 사장님 블로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제 방송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거래량 회전율 평균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2년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제적으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삼성 주변 아파트 가격도 안타깝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원할 때 희망 가격대에서 매매가 되지 않고 급매로 처분해야 되는 이런 매도자의 이런 현실이 또 안타깝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2023년 기준의 전국 아파트 거래 회전율은 2.28%입니다. 100개의 아파트 중에 연간 2개, 그러니까 2.2개, 2.3개 정도가 거래되었다는 건데 거래량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6년도에 8.82%에 비하면 약 4분의 1로 줄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고양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는 2.99로 약 3치 정도가 매매되었고 삼성을 대표하는 아이파크 2차라든지 22단지 호반의 회전율은 경기도 평균을 상회합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 회전율이 극도로 낮았기 때문에 체감지수가 훨씬 낮은 게 아닌가 싶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호반 22단지보다 1억 정도 가격이 높은 2차 아이파크 회전율이 훨씬 높은 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겠지만 여기 이제 고객들과의 상담에서 느끼게 되는 거는 일단 연식의 차이가 또 있었다. 그러니까 2차 아이파크의 연식은 2015년식이고 호반 22단지는 2012년식이다 보니까 3년 정도의 연식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반 2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이 이제 도래가 됐고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아직 10년이 안 된 이제 9년 차에서 10년 차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어느 정도의 또 시장에 또 매매하는 데 있어서 또 선호 현상으로 또 분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래 회전량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높은 강남이 가장 낮았고 가격대가 낮은 노도강 금강구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라는 또 이런 또 통계를 갖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보다 신축 단지로 매수인들의 거래 선호도가 많이 높아진 향동을 조사해 보니까 25평으로 구성된 BMC 중흥 S클래스 회전율이 전년도에 70%를 넘어섰고 올해도 거래가 폭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고양 은평선의 효과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아시겠지만 20평대 아파트가 희소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평대 아파트의 희소성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게 삼성에 있는 뭐 원흥역 푸르지오라든지 힐스테이트 삼성역이라든지 이 편에서는 삼성이 이제 84 타입에 있는 것들이 아파트 25평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텔이다 하는 말씀 좀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향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향동의 중흥 S클래스라든지 그 다음에 두산 2부 빼고는 전부 다 최소 30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5평이 인기가 있고 또 코로나가 또 지나고 난 이후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또 1인 가구 증가라든지 또 이제 노령화, 고령화 시대로 또 가다 보니까 30평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평을 갖다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아파트 단지별 거래량은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포스팅 내용은 제가 거래 설명란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중력 센트럴 푸르지오라든지 집중력 한림 프레보도 쭉 나와 있는데 뭐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정말 호수 사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2020년 12월 29일 날 이때가 GTX 차응능력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과 아파트, 이제 삼성과 원흥 아파트 단지들의 매도 호가가 단기간에 2억에서 4억 정도 올랐습니다. 가격 급등에 따라서 매수는 못 따라갔고 매도인은 호가를 낮추지 않아가지고 위표에서 보이듯이 2021년하고 2022년도에는 정말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데이터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2021년, 2022년에 가격이 올라가서 실제 거래가 안 됐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데스켓 바운스다.
이제 2015년도, 2019년도 가격이면 사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하방을 갖다가 전세 가격이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고, 지금 2차 아이파크라든지 뭐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라든지 할리프레보도 지금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지금 현재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라든지 할리프레보도 전세가 지금 5억에서 6억 사이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언젠가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전세에서 매매로 옮겨오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삼성 리딩 단지 거래 가격을 확인해 보았는데, 2차 아이파크라든지 호반 22단지 평균 가격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거래 가격을 놓고 이제 다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2차 아이파크는 최저가 7억 3,500이었고, 그 다음에 평균 가격이 그다음에 8억 4천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반 22단지 같은 경우는 1에서 3층까지는 6억 9천, 그 다음에 4층 이상은 7억 4천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세장에는 노열층과 비노열층의 차이가 적지만 비수기에는 차이가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노열동, 노열층을 갖다 RR을 매수해야지만 불안개도 매매가 쉽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감사스마일은 덕양구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뭐 6억 이하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정 행신을 갖다가 뭐 눈여겨보셔가지고 가셔도 되지만, 나는 그래도 10년 이내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삼성과 원흥과 지축과 그리고 향동 쪽으로 해서 덕은까지도 해가지고 이 5개 택지지구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 해도 충분히 늦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제 요즘도 호반 22단지 7억 이하 금매를 찾는다는 전화를 자주 받는데, 감사스마일도 뭐 지난주에 전화를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금매가 있으면 뭐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뜸 금매 있으세요라고, 금매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전화로 해서 금매를 찾는 분들은 제가 물건을 갖다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한 번도 얼굴도 뵙지도 않았고 감사스마일 TV 뭐 구독자도 아니신 것 같고, 그런 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화상으로 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통을 하고, 감사스마일하고 정말 친하게 소통을 해서 뭐 정말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셨는데, 호수 사장님처럼 저희의 답은 항상 똑같다. 2022년 말과 2023년 초 당첨된 주변 아파트로 입주를 해야 하거나 역전세로 분쟁이 있어가지고 집을 처분해야만 하던 때의 급매물은 모두 해소가 되었다. 최근 일반층의 거래 가격은 아무리 낮아도 7억 3천 이하는 당분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있잖아요. 저는 올 전반기 4월 10일 이후가 되면, 특히 이제 빠르면 7월, 늦어도 뭐 10월에서 12월 정도가 되면 분위기는 지금하고 완전 정반대가 될 겁니다. 매도자는 매도를 하지 않을 거고, 매수자는 정말 어제 그 어제 투미 TV를 보다 보니까 신사임당 주 PD님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잘못된 게 빡쳐가지고 집을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빡치기 전에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인사이트가 있으면서 내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빡쳐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내가 6억대, 7억대 물론 비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 초보보다는 지금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5년, 6년, 7년, 이 3년, 앞으로 향후 3년은 입주 물량이 수도권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 인상이 되기 때문에 뭐 식사동에 있는 일산 뭐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억이 넘어가고, 제일 장안 풍경채도 7억이 넘어가서 이제 뭐 옵션 비용까지 하면 8억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26년에 지금 기축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으로 뭐 6억대에 머물러 있고 7억대에 머물러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악성 댓글을 갖다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거 개의치 않고 저는 제 의견을 갖다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집을 갖다 능력도 되지 않는데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시고 내가 자금적인 여력이 되시고
대출 상환이라든지 이자 감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을 갖다가 기다리지 마시고 올 4월 전에 내 집 마련 계약이라도 하시면 분명히 잔금 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층의 평균 가격이 7억 4천이라고 하면 조망권과 일조권을 갖추고 내부 상태가 좋은 집은 평균 가격선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매수인들에게 평균 가격은 매수 가격을 판단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것으로 위안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매도인들도 이 거래량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매도 가격을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들이 작년 가격, 지난 가격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 팩트 하나를 꼭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최근에 방송이 시간이 20분이 넘어가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20분이 넘어갑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끝으로 이제 결론을 좀 드리면 제가 많은 분들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매수를 갖다가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그러니까 내가 최저점에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 발목, 무릎 이하에만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너무 정말 베스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그 네이버 부동산 쪽으로 해서 그걸 갖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가 최근에 정말 핫합니다. 근데 이 핫하다는 게 고양 은평선 1월달에 발표로 인해가지고 핫해진 건 사실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화장과 행신도 가격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원흥지구 한번 보시면 지금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도로울 파크뷰도 이제 앞자리가 7자로 바뀌었고요. 원흥 호반 베르디움도 앞자리가 8자로 바뀌었고 원흥동 1스위트는 최근 실거래가 8.9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9억이 넘어갈 거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쌌던 더러울 센트릴 더 포레라든지 더러울 센트럴 더 히 2단지, 3단지, 4단지도 이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매도인들이 급한 매물들은 이제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신원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신원동의 가장 큰 이제 약점은 지하철이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주시 장읍면 3마리 공공택지지구가 올해 토지보상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료가 된다고 하면 신원동도 분명히 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코스트코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저는 코스트코가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지축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포 상암이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향동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향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실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향동도 만약에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향동지구나 덕은지구도 지하철은 조금 교통이 늦어지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자차 접근성이라든지 상암 DMC라든지 또 서울 마곡이라든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주거지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또 삼성에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갖다 말씀을 갖다 지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삼성에도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생겼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또 어떤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감사스마일은 감사스마일TV 애청자들 덕분에 이렇게 즐겁게 주 6일 방송을 하고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갖다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